좋습니다. 주석 먼저 할래? 아니면 이따 할래? 어, 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아, 그래? 음. 그러면 내가 조금 빨리 끝날 것 같거든? 그러면 먼저 하실? 오케이, 내가 먼저 할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영어 준비됐어? 아, 준비됐죠? 오케이. 발표를. 오케이. 자, 그러면 모지공 12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새로운 뉴페이스가 있는 겸 해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지공의 특성상 언제든지 이렇게 발표 중간에 막 끼어들고 해도 되니까, 뭐 드는 의문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게 될 텐데, 여기 HBM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용어는 반도체 관련해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말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뉴스에 반도체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요즘 HBM이라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많이 볼 텐데, 뉴스를 볼 때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HBM에 대한 단어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HBM. 일단 배경은 무엇이냐면,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컴퓨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그 기능 중에 단순 계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AI가 엄청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그 AI를 학습시킬 때 사용되는 그런 연산 자체는 매우 단순하거든요. 그냥 고변산이 되게 많을, 곱하기가 되게 많을 뿐, 그 자체로는 단순한 계산이. 그래가지고 GPU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 GPU에 대한 수요, 단순 계산이랑 GPU에 대한 수요가 왜 비례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CPU랑 GPU의 차이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CPU는 교수님 한 분이시고 GPU는 초등학생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PU랑 GPU를 이렇게 둘 다 갖다 놓고, 어, 1, 뭐 단순 더하기 문제들, 뭐 1 더하기 2, 뭐 3 더하기 4, 뭐 이런 문제들을 100개를 줘요. 각각 CPU랑 GPU한테. 그럼 CPU는 아무리 교수님 한 분이라 하더라도 초등학생 100명이 각자 한 문제씩 갖고 1 더하기 1, 뭐 3 더하기 4 이런 문제들을 갖고 시작했을 때, 교수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초등학생보다 빨리 풀 수 있을까요? 빨리 풀 수 없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 교수님은 한 문제 풀고 해야 되면 시간이 드니까. 근데 초등학생은 시작하면 각자 한 문제만 풀면 다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뭐 예를 들면 어떤 대학 수학에 관련된 내용, 공학 수학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를 냈어요. 초등학생 100명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풀 수 없겠죠. 하지만 GPU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GPU래, CPU. 그래서 CPU와 GPU의 차이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단순 계산이 엄청 중요해지기 때문에 GPU의 수요 역시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GPU와 함께 사용되었던 단기 기억 장치가 D램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간단한 구조는 연산 장치인 GPU가 있고, GPU는 그냥 말 그대로 연산만 하는 애.
그래서 연산을 뭘 할지를 주는 애가 메모리인데 그 메모리로 단기 기억 장치인 D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램. D램이라 함은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데요. 이 D램 자체는 우리 삼성전자에서도 제일 잘 만드는 제품 중에 하나고 이 D램 자체의 특징은 전원을 끄면 소멸합니다. 휘발성인 거죠. 휘발성. 전원을 끄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소멸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단기 기억 장치이며 심지어 D램은 전원을 끄지 않아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점점 소멸해요. 계속 켜놔도 점점 소멸하는 특징이 이제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D램입니다. 이건 좀 번외지만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전원을 켜놔도 소멸한다면 D램이 반대로 전원을 켜두면 끄지만 않더라도 전원을 켜두면 계속 기억을 하는 게 있냐 그게 이제 S램이란 건데 S램은 앞에 다이나믹 빼고 스태틱만 넣으면 됩니다. 스태틱 메모리인데 스태틱 말 그대로 정적 메모리인 거겠죠. 그거는 끄지 않고 있으면 무조건 기억합니다. 근데 D램은 이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D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근데 AI의 사이즈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챗GPT를 학습시킬 때 어마어마한 양의 파라미터들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그 사이즈가 매우 커짐에 따라서 기존의 D램으로는 이 메모리가 감당이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만들어낸 게 HBM이고 이 HBM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HBM이 도대체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길래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오케이.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치면은 고대역 폭 메모리이고 여기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 뒤에서는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HBM의 줄임말은 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 폭 메모리. HBM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HBM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량이 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 아니 당연히 용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면 제가 앞서 말했던 데이터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용량을 크게 했고 어떻게 속도를 빠르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비율을 진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면 택배 창고가 있어요. 택배 창고에는 택배가 엄청 많겠죠. 이 택배 창고가 있고 이 도로를 이용을 해서 택배를 집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거를 비유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이 택배 창고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고 도로가 대역폭 그리고 택배가 데이터며 집이 이제 연산장치인 GPU나 CPU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택배 창고에서 택배를 도로를 통해서 집으로 보낸다. 라고 일단은 그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고 이거를 HBM에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 택배 창고의 크기 자체를 키우게 됩니다. 택배 창고의 크기를 키우면 당연히 안에 보관할 수 있는 택배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메모리가 커지면 데이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가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대역폭이 굉장히 대폭 증가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1차선 도로보다 여러분 16차선, 32차선 도로가 되면 훨씬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로를 여러 개 만들게 되고 GPU한테 결국 이 택배를 주게 된다. 라는 것이 HBM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걸 구현을 했냐? 다시 이 그림을 돌아와서 보면 여기서 원래 기존의 D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GDDR5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DDR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LRDDR5 뭐 이런 말도 있는데 DDR이라는 거에도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더블 데이터 레이트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클럭당 두 개의 데이터를 뭐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다음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DDR이란 걸 보면 아 그냥 D램이구나. D램 중 하나구나. D램의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D램 보면은 한 층밖에 없죠. 근데 지금 옆에 HBM 오른쪽 걸 보면 그 D램이 여러 층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메모리 적층 구조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쌓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쌓아 올리는 것이 창고의 크기를 키우는 거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속도를 높여서 높이는 게 이제 도로를 여러 개 만든다고 했는데 TSV라는 도로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TSV라고 하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SV라고 적힌 게 보이시나요? 여기서 TSV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 쌓아 올렸잖아요. D램을 쌓아 올려서 위에서 하나로 이렇게 구멍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어, 싱크홀처럼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메모리가 불필요하게 지금 보면은 불필요하게 빠지지 않고 소모 전력도 적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데이터들이랑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저희 TSV라는 거 자체는 뭐 자세하게는 여러분이 궁금하면 찾아보셔도 되고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 TSV란 도로를 통해서 이제 속도를 높이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뉴스를 보다 보면은 요즘 AI라는 그런 AI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AI 반도체다. 뭐 아니면 AI 반도체를 위한 HBM 시장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뛰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 저게 무슨 뜻이지? 이제 하지 않고 아, HBM은 그냥 D램 대신에 더 속도를 빠르고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반도체인데 어떤 그냥 저장 장치인데 아, 거기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HBM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건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거의 1위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기술력의 차이가 3개월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서 3개월이면 진짜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삼성도 HBM은 SK보다는 굉장히 조금 떨어지지만 삼성도 지금 HBM에 굉장히 많은 연구와 그런 노력을 싣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네네네. 네. 그 아까 5번 페이지에 그림 보고 싶은데요. 네네. 네, 여기서 그냥 D램을 여러 개 쓰는 거랑 HBM의 차이는 TSV라는 그 도로가 많다인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요. 그러니까 D램을 어, 어. 뭐 제가 지금 제 컴퓨터밖에 없으니까 음, 잘 생각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램을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렇게 꽂아서 컴퓨터에 사용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 HBM과 그냥 램을 여러 개 쓰는 거의 차이는 TSV의 그 음. 차이인 건가요? 아, 오케이. 일단 질문을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사실 이거 되게 이 D램은 되게 옛날 모델이어서 TSV가 없지만 D램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TSV가 있는 D램 제품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보다 TSV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 게 32개였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적층 구조를 하니까 당연히 한 층만 있었을 때 32개였던 게 그대로 두 개만 쌓아도 64개 되고 또 쌓으면 96개가 되고 또 쌓으면 더 많아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가장 큰 목적 중 반도체 제조의 가장 큰 목적은 최대한 집적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엄청 작게 음, 만드는 거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꽂게 되면은 넓어지죠.
네.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크기가 커졌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각각의 메모리 사이의 거리가 멀게 된다는 거고, 멀어지면 그만큼 이동할 거리가 멀어져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쌓기만 했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작겠죠. 근데 심지어 위에서 아래로 뚫어놨어. 그러니까 거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겠고, 어, 그래서 사실 이게 HBM이라는 게 이제 고안이 된 이유가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D램 자체를 작게 만들어도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작게 만드는데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한 거예요. 지금 기술력으로. 그럼 이거를 좀 쌓아 올려보면 어떨까? 근데 그냥 쌓아 올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거 쌓아 올리면 여기서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 두 번째 층이 내 있죠. 그럼 얘는 네. 첫 번째 층이랑 세 번째 층 사이에 껴가지고 이 열을 방출시키지 못하면 뜨거워져서 폭발해요. 그런 문제도 다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 다 계산을 해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HBM 하나의 가격이 D램보다 훨씬 비싸요. DDR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HBM이 상용화라기보다는 AI 반도체에서만 사용이 되는 이유가 여기 되게 좋으면 이거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엄청 비싸고 기술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근데 그런 기술에 지금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여러 개를 꽂는 거랑의 차이는 일단은 아무래도 위로 쌓기 때문에 적층 구조기 때문에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고 그 HBM을 여러 개 이렇게 쌓으면 더 빨라지겠죠. D램만 하면.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점이 그 HM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는 성능상으로는 상위 호환인 건가요, 그러면? 네, 훨씬 성능상으로는? 좋고요. 아, 훨씬 좋고 이 DDR에서 지금 보면 DDR5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이 DDR1, DDR2, DDR3 이렇게 숫자가 그냥 매겨지는 게 아니라 숫자 1이 커질수록 속도가 2배 빨라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5면은 2의 5승배 빨라진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네 배? 맞죠? 2, 3, 2의 4, 5. 4배죠. 2의 4승배. 네. 근데 HBM이 지금까지 나왔던 DDR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비용은 만만치가 않다. 이게 지금 그래픽 카드에서 그러니까 사용되는 방식인데 제가 알기로는 CPU도 이제 뭐 캐시나 이런 메모리가 결국엔 존재해야 되는데 맞아요. CPU 같은 데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게 왜냐면은 GPU는 이제 병렬 구조로 여러 개 처리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GPU에 특화된 이제 메모리 방식인 거죠, 이게 HBM은. 그렇죠. 사실 아, HBM이 AI 반도체에 거의 필수적이다. 혹은 뭐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AI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는 거의 GPU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고 네. 그 양을 병렬적인 구조로 하지 않으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GPU를 쓰는 건데 그런 병렬적인 연산을 위해서 주는 데이터도 좀 병렬적으로 주게 된다라는 거니까 아마 CPU보다는 GPU랑 섞었을 때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런 HBM이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잠시만요. 보이실까요, 이게?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엔비디아 H100의 모습인데 메모리랑 GPU랑 CPU를 하나 같이 만들어 놓는 게 요즘의 방식이거든요. 여기 안에 CPU나 GPU를 같이 넣는 것. 왜냐면 바로 옆에 붙여놨을 때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서.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보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가격이 궁금해서 쳐봤는데 음, 음. 6천만 원이네요. 네, 가격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네. 아, 그럼 많이 비싸요. 뭐 모델 학습용 막 이런 것에서 쓰이려나 이게?
좀 그치. 왜냐면 이게 그 샘 알트먼이 지금 이제 뭐 구조가 맞나? 아 9천조. 9천조? 원? 원. 음. 9천조 원을 펀딩을 받아서 AI 반도체의 시장을 바꿔놓겠다라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걔네가 샘 알트먼이 했던 말 중에 그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막 기술은 9천조 지금 달러? 충분해. AI 기술은 충분해. 근데 그 AI 기술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다. 음. 엔비디아 측에서 너무 이거를 물량을 풀 수 있는데 안 풀고 가격만 높여서 파니까 이거 오히려 인류의 발전에 저해된다. 해가지고 얘가 지금 내가 그럼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비싸게 된 이유가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9천조 원도 진짜 지금 9천조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몇 배요, 이게? 어? 그 대한민국 몇 개 9천조가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9천조가 뭐냐면 그 엔비디아, 뭐 인텔, 삼성전자 뭐 이런 거 다 합친 거 있죠. 반도체 시장의 거의 대표 주자들 다 인수해도 1,000조인가 2,000조가 남아요. 뭐야? 와, 말도 안 되는 액수네, 그냥. 말도 안 되네. 아, 그냥 펀딩 목표 금액을 그렇게 잡아놨다고? 근데 이게 어.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뭐 성령범이 그 말을 했다. 그럼 아이, 당연히 사람들이 뉴스도 안 냈겠죠. 아니, 그거야 그렇겠지만 9천조 원은 스케일이 너무 다르잖아. 근데 오픈 어. AI의 수장인 샘 알트먼이 그 말을 했고 실제로 사우디에 아, 그냥 한 그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9천조라는 게 그냥 공수표로 9천조 원 펀딩 받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약간 할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간 거다. 사우디의 지금 이름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만수르의 형 빈살만? 아니 만수르의 형이랑 컨택이 돼서 와우. 지금 얘기가 됐고 실제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얘기하려고 내한도 했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혹시 콩고물 같은 게 좀 떨어지나? 나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 진짜 그런 게 잘 되면 한국에 공장도 많이 세우고 그러면 우리 이 반도체 시장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이공계 학생들도 취업의 길이 많이 열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로 한국 반도체 공장 짓는데 1,000조가 안 드는 걸로 아는데. 근데 이제 완전 R&D 비용까지 이제 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겠다 그런 느낌 아닌가? 거의. 아, 그러니까 이제 9천조로 잡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공장도 짓고 뭐 연구도 하고. 아이 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유익했습니다. 걸로 하고 이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새로 방을 팔게요, 여러분. 아 네. 새로 네. 방을 파서 여러분 네. 이제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유익한 내용이 아닌데. 아니야. 유익하지 않은 내용이 어디 있어? 오케이. 그러면 발표 일단은 저도 진짜 기대 중. 기대 조금 낮춰주시고. 첫 발표 네.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아이고 보셨나요? 곰 봤는데 지금 검은 화면 나오네요. 네. 일단은 검은 화면이 맞아 지금? 네, 검은 화면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 발표 주제 귀여운 곰의 반전입니다. 이야. 재밌겠는데? 벌써 종훈이의 표정이 기대가 된다라는 표정이네. 일단은 이제 발표를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절 수도 있으니까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왜 이걸 고르게 됐냐? 저도 원래 곰에 대해서 되게 귀엽다. 좀 포식자인 건 알고 있었는데 뭔가 소비되는 이미지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너무 귀여운 이미지로 소비됐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진짜 그냥 생각이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오. 그래서 진짜 이 곰이 무섭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아니 내가 알던 이런 푸바오 뭐 곰 세 마리 나와서 떠드는 내용이죠. 애니메이션 이런 귀요미 곰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무서운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영상의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후쿠오카 대학 네, 불검 습격 사건인데 이제 후쿠오카 학생 5명이 이 산맥을 등산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후쿠오카에는 제가 알기로는 곰이 안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긴 엄청 많이 사는데 아마 이 학생들이 어 모르고. 그래서 모르고 그래서 아주 봉변을 당한 게 아닌가. 음. 네, 처음에는 이제 곰이 뭐야 왜 안 넘어가? 네, 곰이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 이 5명은 아주 곰이네? 신기하다 사진 찍으면서 막 서로 웃고 떠듭니다. 근데 이제 막 곰이 다가와서 배낭을 막 찢으려고 하고 음식 털어 먹으려고 하니까 뭐야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깽가리 치고 꽹가리를 어디서 어, 났어? 이게 냄비가 아니야? 프라이팬? 아, 나 프라이팬 냄비 그러네, 뚜껑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곰을 결국엔 쫓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냈으니까 이제 또 출출하고 밥 한 번 먹고 이제 잠을 자는데 9시경에 수상한 소리가 들려서 텐트 밖을 나가보니까 이제 곰이 다시 와가지고 막 가방이랑 배낭을 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5명이 또 화들짝 놀라서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으면서 불 던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또 쫓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곰은 또 이제 아주 작정을 하고 와가지고 텐트 5명 안에 들어있는 곳에 그냥 서로 씨름하면서 하다가 이 5명은 결국에는 힘 겨루기에 져가지고 텐트는 찢어지고 이 5명은 결국엔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리더 T라는 인물이 이 2명에게 구조를 부르는 것을 요청해요. 근데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말을 해요. 아예 그냥 다 내려갔어야 되는데 일단 이 2명은 내려가서 이 곰은 근데 그 이쪽 무리만 터는 게 아니라 여러 무리를 다 털거든요. 그래서 이 곰을 보고 쫀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 정보를 좀 주고받고 서로 좀 라이터나 뭐 이런 참치캔 같은 거 좀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합류하고 내려오는 것을 판단합니다. 네, 근데 곰은 또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제 또 5명이 이렇게 일렬로 내려가는데 곰이 습격을 발생하고 곰이 이렇게 옆으로 쳤는데 이제 K라는 인물만 공격하면서 이제 들리는 소리로는 격투 소리가 났다고 해요. 막 두둑두둑 하면서 막 오. 비명 소리도 들리고. 근데 이제 이내 조용해졌다, 잠잠해졌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 곰의 습격을 받았으니까 이 4명은 공포와 공황에 빠져서 다 이렇게 동서남북 흩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리더가 정신을 차려서 3명을 모았는데 나머지 1명은 나 여기 있어 이런 목소리만 들리고 이제 결국에는 결국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명은 이제 그 라이터나 이런 걸 받았죠. 모닥불을 피우고 히스를 불면서 아침까지 버티기로 해요. 새벽인데, 네, 새벽. 그래서 이 3명은 다른 팀원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일단은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내려가는데 또 곰이 또 나타나요. 이제 숲풀에 있던 이렇게 2m 간격 정도라고 하네요. 숨어 있다가 이 맨 앞에 있는 리더 T를 공격을 하는데 리더 T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렇게 언덕으로 떨어지고 이 나머지 2명은 이렇게 도망을 가서 이 2명을 살았다고 하네요. 이 리더 T가 의도치 않게 미끼 역할을 한 거죠. 다음 뭐였지? 네. 그리고 구조대가 도착을 합니다. 이 2명이 구조대를 불러서 도착을 하는데 이 S는 나 여기 있어라고 외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또 이겁니다. 이 메모장의 발견 때문에. 이 메모장이 죽기 직전까지 S의 상황을 메모한 건데 이제 먼저 내려간 무리가 있죠. 그 무리는 좀 똑똑해가지고
텐트나 이런 걸 다 버리고 갔어요. 다 버리고 갔는데 그 텐트에 묶으면서 그 상세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한 게 아주 좀 유명해져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곰이 쫓아왔다. K가 당한 것 같다. 곰이 계속 쫓아오기에 30cm 가량의 돌을 곰에게 던졌다. 곰이 코를 박고 뒤로 물러나 나를 노려본다. 다른 무리의 텐트를 발견해 침낭에 들어왔다. 잠들 수 없다. 눈을 떴다. 돌아가고 싶어. 다른 애들은 돌아갔을까? 5m 위에 역시 곰이 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곰 마주쳐가지고 무서워서 겁에 질려가지고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 그들은 3명은 주검으로 발견되는데 아주 그냥 내장이나 이런 게 다 튀어나오고 좀 팔 다리가 좀 다 이렇게 뭐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이렇다고 하네요. 사냥꾼이 곰을 죽이고 내장을 확인한 결과 사람의 흔적이 없다. 곰은 그저 먹이를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죽인 거죠. 놀이로. 그래서 이 3명이 아니 5명이 왜 처음에 곰을 보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는 곰의 크기에 있습니다. 어? 곰이 좀 들게 많아져. 이제 좀 그 무섭다. 박제를 시켜가지고 내장 같은 거 좀 빼고 해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저희가 알던 곰은 막 으악 막 이건데 얘는 으악 뭐 이 정도? 좀 귀엽죠? 이제 뭔가 잽 한 번 날리고 어퍼컷 한 번 탁 치고 안바 딱 걸면 이길 것 같은데 대형견 정도 같은데 그냥. 예 그러니까요. 성인 5명인데 이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각계격파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아 3명 죽었고 네 자가도 못 이깁니다. 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제가 또 국내 한국은 어떨까? 지리산에 반달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좀 찾아봤는데 인명 피해는 없고 85마리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영상으로 봤는데 염소 농장 가서 한 2마리 죽이고 튀고 민가에 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그런 경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때 이게 엄청 유명했잖아요. 이때 담당자 인터뷰를 봤는데 뭐 정해진 코스를 좀 잘 가면은 위험하지 않다 했는데 좀 보면서 여긴 정해진 코스가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은 인명 피해 없고 그냥 좀 농장 습격한 요 정도? 그냥 그 정도가 끝입니다. 한국에는. 이거는 네. 이 정도 살고. 다른 유명한 사건으론 상킬 배치 불금 사건이 있는데 이때는 곰이 엄청 커요. 네. 장난 아니죠? 와, 뭐야? 괴수인데 이건? 이거는 좀 방금 제가 설명한 것보다 좀 훨씬 잔인해. 살짝 얘기 들려주면은 임산부가 곰이랑 이렇게 만나는데 배가 좀 많이 나온 임산부였어요. 근데 이제 곰한테 직접 목을 대면서 배를 물지 말고 자기 목을 물어서 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곰은 그냥 배를 물고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네, 뭐 간단한 내용이고 이거는 일부였고 그래서 제 발표는 끝입니다. 와, 잘 들었습니다. 곰이 정말 위험하네요. 아주 그냥 네 보면은 근데 그렇게 작았는데 5명이서 그러니까 막 패닉이 와서 막 서로 흩어져서 그랬는데 이게 뭉쳐서 이제 했으면은 살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크기면? 근데 이제 네. 혼자선 힘들다 근데. 좀 무섭지 않을까. 네. 이제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음. 그러게요. 다 같이 이제 잘 침착하게 짝대기라도 들어서 이렇게 휘휘 했으면은 살았을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렇네요. 저렇게 약간 쬐끄만한 나뭇가지 곰한테. 하나씩 주워가지고 예, 툭툭 찌르면서 그쵸. 이렇게 어, 다 같이 내려와 버렸으면 네. 되는데. 침착하지 못해가지고 또 궁금한 점이 그 반더포겔부라고 나와 있나요? 반더포겔부가 뭐죠? 그러게요. 무슨 저도 이거 동아리-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예, 이게 저는 후쿠오카 대학 불금 습격 사건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 예. 그냥 이게 플레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이걸로 가져왔어요. 반더포겔은
지금 검색해 봤는데 예. 그 청년 학생들의 도보 여행 운동 아, 하는 그런 집단을 얘기하는 독일 말로는 철새라는 뜻인데 뭐 어. 그런 의미로 그냥 그러니까 무슨 하나의 뭐 네. 연극부, 유도부 하는 것처럼 무슨 부인데 그게 반더포겔 운동을 하는 반더포겔 부다. 아, 여기 이게 다시 보여드리면 아니, 안 되네. 일본이 후쿠오카 위치 아시나요? 다들? 후쿠오카가 본선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한 걸로 알고 네, 후쿠오카는 맨 아래에 있고 홋카이도는 맨 위에 있어요. 근데 이제 후쿠오카 학생들이 이제 홋카이도 가기가 좀 아무래도 이때가 1970년대거든요. 예. 좀 가기가 좀 까다로울 거라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쉽게 못 내려온 것 같아요. 아, 이왕 간 갔던 김에 김에 네, 이왕 어, 간 김에 이거 하자. 이러면서. 여기서 내려오기엔 너무 아깝다. 그 이게 쬐끄만한 반도포겔부가 방금 말씀하신 거면 아마 그런 좀 그게 아닐까. 동아리 같은 걸로 올라가서. 음. 근데 다 성인 5명인데 좀 안타깝네요. 요 조그만 들개 같은 거. 곰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야겠네요, 앞으로. 아니, 이제 도망도 이제 네. 눈 내리 깔면서 어. 이제 등 안 보인 채로 백스텝 해야 됩니다. 아. 뒷걸음질로. 네. 그럼 큰 곰도 그러면 공격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글쎄요. 그 최대한 공격을 못하게 아, 보고 있으면 좀 덜한다. 네. 아니요. 그 눈 마주치면 싸우자는 네. 거고 아, 눈을 좀 내리 깔면서 이제 네. 좀 그러면은 관심 없는 척 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어,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